그것을 강제로 주입하는 방법이 아닌 아이들을 어떻게 더 창의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교육은 공간으로도 이어지고 또 교육하는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스마트 스쿨에 대한 관점은 스마트 스쿨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 스쿨은 어떻게 하지? 사실 이 부분도 지금은 조금 짐작이 돼요. 뭐냐면 스마트 스쿨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지식 주입식의 교육이었습니다. 즉 예전에 알고 있던 지식들을 전달하고 그 지식을 얼마나 머릿속에다가 저장했느냐에 대한 교육이 주요한 점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 정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예전에는 핸드폰이라고 불렀던 이 안에 이제 다 들어와 있죠. 제가 한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인가 하면 내 주위에 인맥을 좀 넓히면 참 좋겠다. 제 주위에 변호사도 있고 또 뭐 경찰도 있고 여러 가지 친구들을 좀 많이 사귀면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들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앞으로의 시대는 이 전문 분야마저도, 심지어는 법률마저도 우리가 AI 인공지능 쪽으로 더 많이 넘어가고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분야들도 스마트폰에서 다 해결을 해줘요. 질문을 던지면 그걸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상관없는데도 댓글을 달아주고 또 정보를 공유하고, 이 스마트 스쿨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더 창의적으로 할 것이냐. 지금 이제 획일적으로 놓여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맞은편에는 칠판이 있고 뒤에서는 앉아서 선생님의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고 노트 필기를 하고 그것을 강제로 주입하는 방법이 아닌 아이들을 어떻게 더 창의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교육은 공간으로도 이어지고 또 교육하는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스마트 스쿨에 대한 관점은 아직까지도 많은 분야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스마트 스쿨은 개념이 좀 정립이 되고 또 발전할 필요가 있는 분야다 하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영역을 스마트 오피스에서 스마트 빌딩, 또 스마트 스쿨, 심지어는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전 분야에 대한 공간에 대한 혁신을 연구하는 어떤 팀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새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많은 기업들이 그냥 그 스마트한 IT 기기를 기계에다가 생산적인 부분을 도입을 해서 얼마나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기계적인 측면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그거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 있어요. 사실 여전히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이 개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엔지니어에 대한 부분들은 기계가 최첨단 AI라든가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것에 대한 거는 있지만, 여전히 그 생산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문제는 이걸 생산하는 것들이 늘 시장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무슨 관계를 맺고 있냐면 마케팅이라든가 브랜딩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팔리는 상품에 대한 것들이 늘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공장에서는 생산에 포점이 맞춰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조금 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들, 편의성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엔지니어와 관리자들이, 그리고 관리자라는 마케팅 포함입니다. 즉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만드는 물건들이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지, 어떻게 보면 혁신하면 좋겠지에 대한 관점들을 서로 현장에서 즉 그 팩토리 안에서 어떻게 소통을 원하게 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관점으로 공간, 즉 팩토리를 이제 디자인하는 겁니다. 마케팅 회의를 하는데
사무실에 와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제품을 보면서 어떤 생산성도 이해를 하고 어떻게 생산하는지를 마케터들은 이해를 하고 또 엔지니어들은 마케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지를 관점을 서로 공유를 해서 이것들이 잘 조화가 될 때 새로운 어떤 그 콜라보 현장에서 시장에 맞는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공장에 대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든지 세 가지 관점에 대한 부분으로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빌딩,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스쿨에 대한 것들을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각 공간이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관적으로 다뤄지거나 또 스마트 팩토리라 그래서 그냥 기계적인 부분든 IT적인 부분만 고려해가지고 공장이 운영되는 것들은 항상 단편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은 숲 바깥에서 일단은 숲을 바라보면서 전체적인 통찰을 가지고 그거를 혁신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하셨던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빌딩, 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스쿨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거를 제가 10여 년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은 단순한 출발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은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이것이 일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의 느끼는 사소한 것들의 변화를 관찰을 하면서 그것들이 몇 조각들이 모여서 다음에 미래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 거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통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세상에 대한 관심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책도 저술을 했고 또 강연회도 개최를 하고 지금은 이제 제법 스마트 오피스에 관해서는 가장 이제 전문가라고 주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또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오피스를 올바르게 도입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도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도 이제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죠. 스마트 빌딩,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스쿨 그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세부적인 것들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내서 스마트 스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깊게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나요? 뭐 또 두 번째 질문해 주시면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보가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꾹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